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일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오늘 정일가업승계 연구소 전문위원이신 윤석부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석부고요.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요. 어제 세미나 있었는데 그 사회 보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출석부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저는 윤석부고요. 저는 이제 한국 세무사고요. 미국 공인회계사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의 그 인베스트먼트 뱅킹 라이센스, 그러니까 투자은행 자격증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금융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세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게 그 세무 절세 기법을 전수해 주신 저희 이제 멘토님 잠깐 설명을 소개를 드리면요. 이분은 세무대학 이제 1기 출신으로서 전현직 그 세무공무원 간의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장도 역임하셨고, 보통 이제 세무서장 중에서 100명이 1명꼴로 본청 과정을 하시는데요. 이분은 거기서 이제 상속 증여서 과정을 하셨습니다. 또 그분으로부터 이제 열심히 그 배워서 절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무사 중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좀 갖고 계세요. 우리 세무사님들이 세금은 강하지만 약한 게 또 금융이거든요. 근데 우리 윤석부 세무사님은 증권회사에서 증권사 대표로 금융감독원에 파견돼서 외환감독 규정, TFT에도 참여한 적이 있다 그러시네요. 네. 한국에서 최초로 베트남 주식과 두바이 주식 등을 중개하셨고, 인도네시아 지사장으로 해외 마케팅에서도 성과를 많이 올리셨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칭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 이제 첫 직장이 대우증권이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대우증권 국제부의 맨파워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 대학 출신들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뭐 스탠포드나 하버드 MBA 출신들, 또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이제 그 자본시장 개방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좋으신 분들, 좋은 멤버들하고 함께 같이 이제 법령을 연구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법령 해석하는 방법을 받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이제 멘토로부터도 또 이 세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익혀가지고요. 지금 열심히 절세 컨설팅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윤석부 세무사님이 이렇게 솔루션이 좀 일반적이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좀 이런 경력이 있어서 가능했네요. 예. 아무튼 뭐 자아자찬 업무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주제가 상황에 맞는 증여 전략이에요. 참 이제 이게 증여가 중요한데 케이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하고 싶으셔도 시작을 못 하시는 이유가 본인 상황에 맞게끔 또 시기를 언제 해야 돼서 좋을지 이런 거를 좀 판단이 어려우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또 어떻게 이런 상황에 맞는 증여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이제 제가 좀 욕심이 좀 있는 편이라 가지고 상황에 맞는 누구든지 이 방송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이제 욕심에서 이렇게 한번 테마를 정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절세에 관심이 있으신 분 또는 그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으신 분, 그래서 그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들어주시면 좋고요. 자, 상황에 맞는 그 절세 전략이니까요.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부동산은 임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대부분의 그 대표님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드릴 그 내용은 상당히 방대한데 제가 그 포인트만 똑똑 집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가창특입니다. 왜냐면 갑자기 황당한 가창특이냐 할 수. 가창특이요. 예, 가창특인데 그 대표님께서 이렇게 뭐를 절세 기법을 이해하실 때 암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암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러프하게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되고요. 근데 대신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 있잖아요. 뭐 가창특 이런 거 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창, 옛날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가창 시간입니다. 노래 부를 시간 그런 가창이고요. 특은 특별하다. 그래서 가창특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가는 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좀 어렵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이제 그러면 그것도 단어 하나씩 씹어보세요. 가업. 가업은 이제 보통 10년 이상
운영하신 거를 이제 가업이라고 하고요. 가업 승계니까는 승계는 자녀한테 물려주는 거죠. 그럼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왜 증여세 특례라는 말을 붙였냐? 보통 증여세는 30억 원이 초과되면은 50% 세율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특례에서는 그보다 적게 한 10%만 부과한다 해서 특례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가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쉽죠? 그다음 창은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그 성급하신 분들은 창업 자금을 대 자식한테 이거 망할 텐데 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선입견 갖지 마시고 또 창업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님 기업하고 연관해가지고 뭐 일감을 뭐 밀어준다든지 일감을 떼어준다든지 이런 쪽에서 망하지 않는 사업을 운영한다면 창업 자금을 대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창은 그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고요. 이제 그 처음에 말한 가와창, 가업 승계하고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에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제한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특정 법인을 활용한 사전 증여 전략을 필 수 있습니다. 특정 법인 그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죠. 자녀 법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한테 주면은 증여세가 발생되니까 자녀 법인한테 줘서 증여세 대신 낮은 세율로 법인세만 내고 사전 증여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자산을 넘기는 게 살아서 넘기는 게 있고 또 이제 상속 발생 후에 넘기는 거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가창특은 생존해서 살아 있을 때 그렇죠. 예, 가업승계 증여특례, 창업 증여특례, 창업 증여세 과세 특례.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네. 쉽습니다. 가창특. 가업 승계. 살아있을 때는 가창특만 기억하면 되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제도가 이제 아까 증여세는 50% 이상인데 얘네들은 이것보다 훨씬 낮다는 거잖아요. 네. 특례. 네. 특별하게 대우를 좀 그렇죠. 해주는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을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상속이고 뭐가 증여냐. 그렇죠. 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가 되는 거고요. 돌아가셔서 이전하게 되면 상속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증여세는 30억 원이 초과되면은 50% 세율이 부과되는데요. 그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이건 암기하지 마세요. 10억 원까지는 세율이 없습니다.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0억까지는 10% 세율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0억 초과는 20%인데 요거는 뭐 외우지 마시고 그냥 대충 한 10%로 넘길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5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억까지는 또 10%로 넘겨줄 수가 있어요. 뭐 요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가업 상속 공제랑 같이 비교하시면 좋아요. 자, 이제 헷갈리시죠? 가업 승계 겨우 왜 나왔더니 또 가업 상속 공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상속이에요. 가업을 넘기는데 돌아가서 넘기는 상속. 공제란 말은 그 세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가업 상속 공제를 하고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등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교해서 들으시면 좋아요. 어떤 이제 둘의 공통점이 있느냐? 일단 그 해당 업종이 동일합니다. 증여특례와 상속공제. 그렇죠. 가업 상속 공제와 지금 네. 가창특에서 네. 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업 상속 공제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등의 해당 업종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농업 하시는 분들, 제조업, 뭐 유통업, 도소매업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유흥주점, 모텔 이런 이제 소비성 서비스업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학원 같은 경우는 뭐 입시학원이라든지 자격증 학원 같은 건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전문 기술학원이 있어요. 뭐 제빵 학원이라든지 미용학원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됩니다. 학원도 나눠지네요. 예,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되시는 거 안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되시는 경우는 가업상속공제나 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업종이 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그럼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럴 경우는 맨 마지막에 이제 특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법인을 활용한 그 사전증여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종이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그 가업 상속 공제하고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녀분들이 뭐 아버지 너 사업 물려받아라면은 뭐 싫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많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가업 상속 공제는 상속이 발생하기 2년 전부터 그 자녀가 그 가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증여세 과세 특례는 그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자녀는 또 뭐 전문직이고 또 별로 가업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 그것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또 특정 법인을 활용한 사전 증여로 자녀분들한테 지분을 이전시킨 후에 나중에 일정 시점에 자녀가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또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통점이 하나는 그 사업 무관 자산에 대해서는 이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 무관 자산은 일반 증여세 같이 30억 원 초과는 50% 세율을 내야 됩니다. 그럼 사업 무관 자산이 뭐냐? 뭐 임대하는 부동산, 사업 무관 자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가지급금, 대여금 다 사업 무관 자산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 같은 게 사업 무관 자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업 상속 공제나 가업세 증여 그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이 사업 무관 자산을 이렇게 떼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것도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기업 분할을 이용해서 사업 무관 자산을 떼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은 제조업 부분만 이렇게 인적 분할로 뗍니다. 떼서 이 제조업 떼진 제조업 부분은 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서 10% 세율을 넘기고요. 그 남아있는 부동산 임대업은 특정 법인을 이용한 그 사전 증여로 해가지고 또 10%, 20% 세율로 자녀들한테 그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또 마지막 공통점은 이제 한도가 같아요, 한도. 한도인데 이런 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업이면 제가 아까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운영했으면 한도가 300억 원입니다. 상당히 크죠? 근데 만약에 3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면 한도가 6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사한 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가업상속공제가 나을까? 이 증여세 과세 특례로 갈까? 요걸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세율이 다르고 취득원가가 다릅니다. 그러면 가업상속공제는 말 그대로 공제 아닙니까? 그래서 100억, 뭐 300억 원, 600원까지 세금이 0입니다. 근데 증여세 과세 특례는 아까 120억까지는 10% 세율로 이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세율이 10%, 20%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렇게만 보면은 가업상속공제가 세금 0이니까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취득 원가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만약에 대표님께서 이 회사를 5천만 원 그 자본금을 납입하시고 시작을 하셨는데 현재 가치가 100억 원이다. 그 앞으로 이 100억 원이 유지될 거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 100억 자산을 뭐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 특례로 넘길 때 가업상속공제는 0이지만은 그 증여세 과세 특례를 하면요 10억까지 0이고 나머지 90억 원에 대해서 10% 9억을 납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자녀분이 이걸 100억 원에 팔았다 생각하세요. 팔면은 가업상속공제인 경우에는 그 100억 원 마이너스 5천만 원, 그래서 이제 그 양도소득세 20%, 25%가 적용되면 이게 27억이 됩니다. 27억 원. 나중에 27억 원을 납입해야 되고, 근데 증여세 과세 특례 받은 경우는 전에 9억 원을 냈잖아요.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9억 원을 낼 것이냐, 나중에 27억 원을 낼 것이냐, 뭐 지금 9억 원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뭐 요런 게 있어서 그 가업 상속 공제가 마냥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가업 상속 공제로 가면 나중에 그 가족 간에 그 재산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자녀들한테 증여세 과세 특례를 내서 나눠주시면은 뭐 나중에 세금도 절세할 수 있고 지금 또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차이점 하나는 그 가업상속공제는 개인사업자도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반드시 이제 법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라면 이제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인 전환하면 상당히 좋거든요. 뭐죠? 세금이 낮아질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낮게 낼 수 있는데, 근데 제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시면은 귀찮다. 이제 귀찮은 일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법인 전환을 이제 꺼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상담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이분은 연간으로 이제 8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 이 사업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인데, 제가 이제 10년 후에 매각하는 걸로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10년 동안 가져가시는 급여 퇴직금은 동일을 하고요. 법인 전환하게 되면은 법인의 그 현금이 13억 원이 더 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3억을 더 벌 수가 있어요. 법인 전환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개인 사업자 분이시라면은 이제 법인 전환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때 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인 전환은 보통 이제 매출 기준으로 보면 업종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세무사님이 이제 상담하시면서 느꼈던 거는 한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법인 전환하는 게 더 유리하다. 요 매출은 한 어느 정도부터 고려를 하셔야 될까요? 매출 기준이 아니라 이제 그 단기 순위로 봐야죠. 네네. 네트 최종 순위로 봐야 되는데, 뭐 3억 원 이상이면은, 연간 순이익이 3억 원 이상이면 법인 개인 전환이, 사업자가 순이익이 3억 원 이상이면은 네, 법인 전환을 확실히 하는 게 법인 전환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뭐 1억 이상만 돼도 법인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관리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3억 이상은 무조건 법인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 이 증여 특례가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주가도 픽싱을 하고 나중에 회사를 뭐 양도할 때도 유리하고 이런 장점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2024년은 아직 통계가 없고 23년 거는 보니까는 한 557건? 증여 특례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예, 기업은 이렇게 많은데.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들어오면 그 이유가 뭔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회사가 잘 나가는데, 앞으로는 더 잘 나가야 될지, 회사가 문을 닫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세는 지금 현재 가치로 벌써 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100억 원 가치가 있어서 9억을 냈는데, 나중에 이거 50억으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손해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우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사실 이제 뭐 미래에 반드시 망한다. 뭐 수익이 줄어들 거다면 지금 미리 증여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미래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후퇴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재산의 지금 기업의 50%는 미리 증여세 과세 특례로 넘기시고요. 그러면 이제 형제들 간의 재산 이 분배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가업상속공제로 끌고 가시는 거. 요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체는 좀 부담스러우니 그렇죠. 반이라도 네, 안전하게. 제가 이제 요 방법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보통 주식 투자할 때요. 이제 10,000원에 산 주식을 뭐 목표가 50,000원을 판다고 했을 때 이제 한 20,000원 되면 마음이 좀 움직이거든요. 이제 팔까 말까 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합니다. 뭐 20% 30% 매도하거든요. 그렇게 그럼 이제 이걸 또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50%는 지금 증여세 과세에 넘기고 50%는 미래에 넘기고 해서 그렇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망설이는 동안에 주가만 대부분 다 올라가고 저도 이제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특히 이제 하향 산업인 경우에 이제 많이 망설이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하향을 하는 회사를 저는 못 봤어요. 아직 주식 가치가. 그렇죠. 네, 주식 가치는 다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증여 특례 제도가 지금처럼 좋았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한도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이거를 상속까지 기다렸다가 하게 되면 상속은 지금 뭐 2023년 기준 168건밖에 안 되거든요. 상속공제는. 얘는 왜 이렇게 작을까요? 돌아가신 분은 훨씬 더 많을 텐데 기업인 중에서. 글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정확한 금액 모르겠지만요. 한 5년 전만 해도 한도가 뭐 50억 원, 30억 원으로 좀 적었어요. 적었다가 이제 최근 2년 전에 이게 뭐 10년 이상이면 300억 원,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으로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한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동안 적었다는 이제 이유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또 우려하시는 건 이제 이 사후 관리 요건이 좀 까다롭다. 사후 관리. 네, 사후 관리가 네. 이제 뭐 대충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제 5년 동안 가업 상속 공제를 받고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업을 계속 유지할 거면 5년 동안 그 사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고용 유지 조건이 있는데요. 5년 동안, 사후에 5년 동안 현재 고용 인원의 80% 이상을 유지하셔야 돼요. 고용 인원의 80%. 예, 80% 이상을 유지하셔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제일 뭐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사업을 계속 영위하시면은 뭐 인원을 뭐 20% 이상 감축시킬 일은 별로 없겠죠. 그 다음에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일도 별로 없을 거고요. 인원은 감축을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우려하시는 거죠.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텐데,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응? 이제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전에 지적하셨듯이 또 막상 보면 기업 가치는 오르고 있고 사업은 망하지 않고 뭐 수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최근에도 우리가 뉴스에 뭐 구글에서 개발자를 뭐 몇만 명을 다 해고를 하고, 이게 산업이 바뀌게 되면은 사실 인원 유지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까 추천해 주신 증여 특례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실제 이제 의뢰 들어오는 건 중에서 상속이 발생해서 이제 의뢰를 저희 연구소로 많이 하시는데, 상속공제를 못 받는 이유는 실무적으로는 일단 이제 고용 유지, 현재, 그러니까 증여특례는 우리 세무사님이 이제 컨설팅을 해주시면 사업무관 이런 걸 다 정리해 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그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사업무관 같은 걸 하나도 손을 못 대니까. 그렇죠. 예, 첫 번째는 그거고, 요번에 이제 상속공제를 못 하시는 회사는 역대 최대로 인원이 많대요, 지금이. 직원이. 원래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대요. 건설인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제 큰 이제 수주를 받아서. 그렇죠. 또 건설 경기는 네. 되게 부침이 심하니까. 네, 그래서 아드님이 도저히 나는 유지할 자신 없다 하고서 상속세 100억, 50억 현금, 50억 연부연납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유가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이분이 만약에 나중에 회사를 매각할 때도 내가 지금 상속으로 해서 상속세를 차라리 냈으면 요게 취득가잖아요. 만약에 뭐 100억이다. 네. 그럼 아까 세금을 100억 냈으니까 한 300억짜리 정도 회사겠죠. 네. 300억을 어쨌든 그럼 그게 취득가니까 나중에 300억에 팔면 양도세가 없는데, 그렇죠. 만약 가업 상속공제를 받았는데 일부는 또 사업무가에서 걔는 걔대로 일반 상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팔 때는 사실 이 상속 받을 때 가격이 아니라 이게 상속해준 분의 취득가를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 많이 한 자본금 3억. 그러면은 300억짜리 팔 때 3억 빼고 거의 297억에 대한 양도세를 또 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대표님들이 요거는 공제는 아시는데 나중에 이 기업을 자녀가 매각을 할 때는 취득가는 우리 대표님들, 회장님들이 설립할 때 거의 그 자본금. 네. 예. 뭐 지금 굉장히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 준비 없이 이제 가시는 경우에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인 것 같아요. 보시면 예전에 이제 가지금도 굉장히 많았고, 또 그다음에 뭐 금융자산도 많았고, 현금도 최근 5년치 평균치에 200% 넘으면 다 사업 무관 자산이 되거든요. 200% 요번에 늘어난 거죠? 예, 늘어나서 네. 200%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 무관 자산이 뭐 많게는 50%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업 상속 공제 신청하기도 까다롭고 유지하기도 까다로운데 또 50%는 일반 상속세하고 똑같이 내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건강하실 때 사업 무관 자산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증여세 과세 특례로 가겠다면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증여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여세 과세 특례로 가게 되면은 사업 무관 자산 따로 떼서 또 특정 법인 내에서 이렇게 10% 20% 넘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료 절세를 뭐 적게는 60%, 많게는 80% 이상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60%라는 거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갑자기 상속이 일어났을 때 그죠. 상속세 대비 그죠. 미리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억 원 초과하면 50%잖아요. 네네. 그걸 10%만 내면은 80%가 절세가 되는 거고, 만약 법인세 뭐 20%를 맞는다면은 50대 20이니까 이게 60%가 절세가 되는 거죠. 보통 세무사님 이렇게 이제 컨설팅 들어가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그 세금이 보통 한 어느 정도 뭐 20%대 또 지금까지 컨설팅 해준 회사 기준으로 본다면 한 뭐 10%대, 20%대, 30%대 평균 어느 정도 될까요? 절세하고 나서 이제 우리 뭐 증여로 넘기든 뭐 법인을 활용하든 어쨌든 이제 세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통상 자산 대비 한 몇 프로의 세금으로 이렇게 자산 대비 몇 퍼센트보다 이제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그 현재 가치를 픽스로 시켜놓고 나중에 상속세 대비 몇 퍼센트 절세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평균적으로는 한 80% 가까이 절세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일반 그러니까 상속세 적게 나오신 분이 한 70%고 많게는 85%까지 절세 금액이 절세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네. 일반 상속이 50%인데 거기서 이제 70에서 80을 줄인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자산 대비 한 20% 미만일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보자.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이제 그 꼬마 빌딩을 네네. 이전하는 경우인데요. 그 현재 시가가 이제 300억 원이다. 현재 시가? 예, 기준 시가 아니고 이제 시가의 감정평가 시가. 금액이 감정평가 대략적으로 금액이 한 300억짜리. 300억짜리인 네. 경우는 이제 상속세가 한 140억 정도 나오거든요. 140억 나오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보통 30억 원 이하로 넘깁니다. 자, 140억 원을 오, 그럼 한 25억 원 정도. 네. 여기서는 80% 이상이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대비로 보면 한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산 대비를 말씀드리는군요. 네. 그렇게 되죠. 이게 가능하다면 취득세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임대업일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만 하시는데 그렇죠. 임대업만 하시는데 300억짜리 건물을 30억 미만의 세금으로 자녀들한테 이전을 한 네. 케이스가 있다. 그건 뭐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당 현재 가치가 이제 50만 원인데요. 또 요거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50만 원짜리 회사를 또 20만 원 이하로 낮춥니다. 몇 년 한 2, 3년 걸쳐서 낮춘 다음에 그다음에 자산 이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뭐 저희가 절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세무사님 이게 저희는 이제 뭐 기업은 그래도 할 게 많은데 네. 임대법인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많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자산 대비 한 10%대로 승계가 완료된다면 기간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저희가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잡고 있고요. 10년 정도 시간만 주면 네, 가능하다. 10년 정도에서 그러니까 만약 10년 걸 거를 7년 걸리게 하면은 더 올라갑니다. 그 세금이 더 올라가죠. 짧을수록 세금이 올라간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죠? 10년보다 네. 15년 하면 더 낮출 수가 있고요. 그죠? 요거고 그 부동산 그 자산 이전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멘토님 계시잖아요. 뭐 세무법인 대표님이신데 아마 이분이 뭐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는 가장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뭐 부동산 꼬마 빌딩이라든지 부동산 임대하신 분은 뭐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같이 저희가 코오케 같이 협업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사님 이제 대표님들이 300억짜리를 30억 미만 세금으로 넘길 수 있다 하니까 이제 귀가 번쩍 뜨이실 텐데 대략의 이 플로어를 뭐 이 시간에 다 상세히 할 수는 없겠지만 간략하게라도 좀 소개가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네, 영업 비밀이라. 중간에 떼셔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거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분께서 이건 방송 안 날 거죠? 그분께서 절대 얘기하지 말로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아무튼 요거는 좀 죄송합니다. 네. 오늘 나중에 잘라주셔서 그럴 수는 진짜로 없고요. 진짜로 이게 아니 이거 네. 나가면 안 되죠. 네. 아무튼 그래서 예. 근데 이게 뭐 또 저희 영상에도 많이 뭐 오픈이 돼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자녀법인을 활용하는 거고, 예. 그 자녀법인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산을 이전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저게 될까 하는데 이제 실제 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요거 관련돼서는 뭐 이미 저희 채널에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개하신다고 해도 이게 뭐 비밀이 새나가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네. 염려 안 오늘 하셔도 뭐 되고요. 단장님 네. 굉장히 예리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다음 테마로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가창, 네. 창이 이제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인데요. 이제 대부분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거예요. 야, 이 어려운 시기에 창업 자금을 대줘? 사업 자금을 대줘? 이거 망할 텐데. 그쵸.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거의 100억까지 아무리 10% 세금을 낸다지만은 이건 안 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그 말씀에 그 생각에 동의하고요. 근데 만약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분이 창업을 하는데 이 주 업종이 부모님 회사에 납품하는 업무다. 그래서 부모님 회사한테 매출하는 거죠. 또는 부모님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외부에 파는데 그거를 자녀보험을 통해서 판다. 그러면 이제 수익이 창출될 수 있잖아요. 이게 일명 이제 일감 몰아주기 또는 일감 떼어주기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을 선택하면 이제 그 뭐죠? 사업이 흥할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O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병원 이제 경영 지원 업무.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일감 몰아주기예요. 아버지 그 병원에 뭐 인사총무 같은 걸 이제 아웃소싱해서 수익을 나는 경우인데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적격 창업을 통하고 창업자금 세액 감면을 받고 그죠? 뭐 벤처기업 인증받아서 또 혜택을 받고 감면을 받고 이런 식으로 자녀법인을 키워주고요. 병원은 아니겠지만 일반 회사라면은 자녀법인이 큰 다음에 아버지 병원 그 회사하고 합병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또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업자금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이거는 이제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시면은 직접 만나서 상황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이제 이세 창업에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회사를 물려주는 거에 집중하셨다면 이세들이 이제 물려준 다음에 이 회사를 꾸려간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가업승계 트렌드는 자녀 창업을 먼저 하죠. 그러면 이제 창업해서 훈련도 좀 하고 뭐 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큰 경험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자녀 창업을 통해서 훈련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는 혹은 정말 또 잘 됐어요. 그러면 좀 전에 짚어주신 대로 합병을 할 수 있으니까 잘 됐을 경우엔 안 됐을 때는 그거 자체도 경험이고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요새는 트렌드는 그렇게 이제 창업을 통한 승계가 가장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회장님들, 대표님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플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요거는 그동안은 좀 관심을 못 받았던 특례인데 구체적으로 좀 우리 대표님들이 요거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5억까지가 세금이 없다 그러셨죠? 그렇죠. 네. 5억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100억까지 10%. 예, 근데 이제 50억까지는 10%고요. 그 고용된 종업원을 10명 이상 채용을 하면은 100억까지 10% 세율로 이 자금을 자녀분들한테 대줄 수가 있습니다. 직원이 10명이 안 되면 50억까지 10%. 그렇죠. 예. 예. 이 100억짜리 사업하려면 10명 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들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자녀분들 창업을 지원하신다 하면은 이제 뭐 아버지와 자식 간의 대화도 필요하겠지만은 주변에 저 같은 세무사가 있잖아요. 저도 뭐 회사도 다녔고 저도 창업을 해봤고 뭐 저도 이제 아직 젊지만은 나이도 그래도 좀 있는 편이고 그런 세무사들한테 그 뭐죠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거 이제 같이 저도 좋은 조언을 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자녀분들이 아버지 말씀을 또 안 듣는데 또 저 같은 타인의 얘기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형이다 생각하고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뭐 주저하지 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녀하고 또 아버님, 특히 아들과 아버지는 참 대화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2세 창업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좀 전문가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뭐 대화가 좀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버지는 항상 옳은 말씀만 하시거든요. 좋은 말씀만 하시고. 그러니까 옳은 말씀, 좋은 말씀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이에요. 당연한 내용이에요. 거기서 이제 자식들이 약간 지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어떤 말을 할지 모르고 어떤 게 농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게 진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선배라든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말을 더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제3자의 조언이 필요하다. 이 승계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가업승계 받을 자녀가 없다. 예, 이런 경우도 어쨌든 자산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말씀드렸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특정 법인을 활용한 사전 증여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까탈스럽게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증여는 증여인데 증여는 살아있을 때 넘긴 게 증여잖아요. 근데 네. 사전 증여라고 붙였어요. 사실 네. 사전 증여라는 거는 이제 사전에는 없는 말인데요. 증여는 원래 다 사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증여라는 왜- 것 자체가 그렇죠. 살아있을 때니까. 예, 예. 거기다 사전에 의미를 붙인 거는 일반 증여세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절세를 위해서 계획된 증여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된 증여다. 그래서 사전 증여를 붙였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법인을 활용한 사전 증여는 뭐 사후 관리 요건도 없고 뭐 업종 제한도 없고요. 그다음에 자녀분이 현재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이제 자녀분한테 재산을 이전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여를 받더라도 그 개인한테 자녀분 개인한테 가면 증여세가 발생되지만은 자녀 법인한테 가면 법인세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는 2억까지는 뭐 19%, 아니 2억까지는 9%, 2억 초과는 이제 19%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특정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증여 의제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한테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그 낮은 법인세율로 자산을 이전시킬 수 있다. 그러면 왜 하느냐? 자, 사업 무관 자산이 많은 경우에, 근데 업종이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자녀분이 지금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가업 아버지 회사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에, 이럴 때는 또 특정 법인을 활용해서 그 사전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부동산 임대 쪽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뭐 증여 특례도 안 되고 뭐 상속공제도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특정 기업을 활용한 사전 증여. 이 사전 증여란 의미가 절세를 위한 계획된 증여다. 참 네. 좋으네요. 네. 외람도 말씀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전증여닷컴이라는 제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사전증여닷컴. 네, 관심 네. 있으신 분들은 한번 네.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사전증여. 네. 언뜻 들으면 아니 증여가 다 사전에 하지 이럴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서 사전증여는 계획적인 절세를 위한 계획된 증여.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세무사님 지금 이제 고객들 이렇게 이제 승계 작업, 근데 어떻게 보면 승계라기보다는 자산 이전, 그렇죠? 승계가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산 이전을 도와드리면서 조금 아쉬웠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셨다면 좀 대표님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뭐 지금 계약 한 건에 대해서 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서 아쉬웠던 점은 없고요. 이제 이런 식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부모님 연령이 뭐 1년 이하다, 뭐 6개월, 3개월로 남으셨다, 이제 이런 경우에 좀 그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판정 받고 오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아쉬운 게 많고 더군다나 이제 형제들 간에 아직 그 컨센서스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 동의가 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모님은 아프신데 그 재산 정리도 안 된 상황이고 이제 그런 케이스들 계약 안 된 케이스 중에서 이제 아쉬웠던 점들이 보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나가시는 계약하셨던 분들은 뭐 지금 다들 뭐 건강하게 만족해 하시면서 만족해 하시면서 제가 지내신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올해인가
그때도 이제 아버님 편찮으셔서 오셨는데 우리 세무사님이 해결해 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여명이 얼마 안 남으신 케이스도 그런 경우도 절세가 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진행을 하면서 좀 불안하긴 했어요. 불안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상속세 대비 뭐 한 50% 정도 절세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50%도 예. 크죠. 예. 네, 그런데 뭐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꺼려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 다시 뭐 재산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해서 진행시킨 건인데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괜찮죠. 모르고 하셨다가 이제 추가로 또 뭐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면 그렇겠지만 그거를 감안하고 하신다면 지금 또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이제 부동산은 다 이제 감정평가 기준으로 많이들 하잖아요. 또 기준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법인의 부동산도 이제는 감정평가를 해라.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왔는데 이제 증여 특례를 하는데 이걸 이제 감정평가 안 하신 거죠. 작년에 증여를 하셨대요. 증특을 하셨다는데 작년에는 사실 의무는 아니었잖아요. 작년에도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무인지 올해 네. 몇 달 전에 이제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 사무처리 규정에 네. 그게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 명시해서 명문화가 됐는데요. 원래 이게 상속세나 증여세 관련해서는 시가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이나 시행령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은 원래 그 사무처리 규정에는 국세청장이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게 할 수 있다. 네, 명문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더 명확하게 이번에 명문화가 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때, 그쵸. 과세되는 물건에 한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는 경우고,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라면은 지금 감정평가할 수 있는 명문화 규정은 없습니다. 네. 아까 이제 상속이나 증여인 경우도 할 수 있다잖아요. 네. 근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추가로 얼마를 더 내라 이럴 경우에 이런 경우는 추가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데 가산세 부분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아마 제 기억에는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그 시가 평가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요거는 물건에 따라서 좀 적정하게 의사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늘 뭐 단장님이 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이제 예민한 질문을 하신데요. 요런 예리한 질문은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 만나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다 오픈을 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오픈 안 하면 싫어하셔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요새 워낙 또 이슈기도 하고, 근데 저희도 이제 간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같이 회의를 많이 했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물건에 따라서 좀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제 주제가 상황에 맞춘 절세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거 무조건 해야 되나? 그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안 했을 때 내가 이제 어떤 불이익이 있나를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A라는 말만 듣고 이렇게 됐나? 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방송에서는 저희는 이제 바뀐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듣고 하시면은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네,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봐야겠네요. 우리 세무사님이 현장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이제 여명이 얼마 안 남으신데 의뢰한 케이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작년 한 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의뢰에 들어온 건 중에서 이미 상속이 발생하거나 여명이 얼마 안 남았거나 이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저희도 연구소에 10건 이상이거든요. 네. 참 아쉬움이 큽니다. 네. 자, 우리 절세 관련해서 우리 마무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은 실제로 저희들이
그 사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들께서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좋고요. 절세 측면에서도 좋지만은 또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창특이라 해가지고 가압승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창업자금을 활용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아무 때나 저희가 적용 가능한 특정 법인을 활용한 사전증여,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정 법인을 통한 사전증여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요. 뭐 어떤 상황,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한번 저희 쪽에 연락하셔가지고 한번 저희 만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대화를 통해서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세법 개정안이 올해는 이제 많이 개정될 것 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체크를 안 하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상법이 얼마나 많이 바뀌려고 지금 원래 7월 말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발표 안 나왔잖아요. 네, 8월 초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많이 바뀔지. 그래서 대표님들이 저희도 이제 어쨌든 개정안 나오면 제일 먼저 방송을 할 텐데 좀 신경 쓰셔서 이 개정안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윤석부 세무사님 모시고 상황에 맞는 증여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 윤석부 세무사님께 상담을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